새누리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더 내고 덜 받는, 그리고 지금보다 늦게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당론 확정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다음 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안에 개혁 마무리하라 주문하기도 했죠. 바로 같은 시각 공무원 노조는 삭발식을 하고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가능할까요? 이 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다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르게요. 청취자 여러분의 의견도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 분들 수화기 들으시고요. 서울 02-2061-8585, 8586-8587, 서울 02-2061-8585-8687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라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방송에 직접 들려드리죠. 자, 늘 그렇듯이 문자 메시지도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1212, 카톡 레인보우로도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의 전화를 기다리는 동안 저희가 여야의 입장을 짤막하게 들어보지요. 먼저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연결합니다. 김영우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우입니다. 예, 우선 이 공무원 연금 개혁안의 골자, 현행과 비교해서 어떻게 바뀐다는 것인지 핵심적인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네, 크게 봐서는 이제 지금 내는 돈보다는 좀 더 내게 되는 거고요. 예. 또 지금 받는 그 수령액보다는 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17년째인 공무원, 이제 평균적인 공무원의 경우에 예. 9급으로 임용돼서 현재 7급인 상황에서 17년째 다니고 있다. 이런 경우에 이 공무원은 현행 제도에 따르면은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은 7,800만 원인데 9,200만 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령액은 15%가 감소해가지고 4억 7천만 원에서 4억 원으로 7천만 원 정도 이제 줄어들게 되죠.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은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내는 것은 17%가 늘고요. 받게 되는 것은 15%가 이제 감소되는 결과가 생깁니다. 형태. 지금 평균치를 말씀해 주신 건데요. 근데 제가 조금 더 들여다보니까 이미 은퇴를 하고 연금 받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와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의 경우와 신입 공무원의 경우 이 세 가지 부류가 각각 더 내고 덜 받는 돈의 분량이 다르던데요? 다르죠. 은퇴자의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수령액의 이제 평균 한 3% 정도를 그 재정 안정화 기여금으로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이제 사용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3% 정도를 떼낸다. 네. 그리고 새로 임용되는, 그러니까 2016년부터 임용되는 그 신입 공무원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국민연금 체계와 동일한 체계를 적용받게 됐죠. 국민연금 체계와 동일한 체계라면 그러니까 거의 원리금 받는 정도 수준? 체계는 동일한 체계에서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노후 안정을 위해서 그 공무원 퇴직 수당을 지금보다 대폭 상향시켜줍니다. 지금은 민간 대비해서 한 39% 정도거든요. 이것을 완전히 민간 근로자 퇴직금 수준으로 올려주고 연금 형태로 이제 지급해서 주는 개정안이 지금 마련됐습니다. 퇴직금으로 보전을 해주는 대신 그렇습니다. 국민연금 수준으로 공무원 연금도 낮추는 이런 방향으로 점점점 갈 것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상당히 졸속적인 개혁안이다, 내용과 절차 모든 면에 결함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겠다는 건 심각한 하향 편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것은 뭐 의지의 문제고 필수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6, 7, 8, 9급의 경우 하위직 공무원은 이제 고위직 공무원에 비해서 조금 그래도 그 고통의 그 정도를 좀 약화시킨 것이죠. 그리고 지금 연금 부채가 484조 원 정도 돼 있는데 모든 국민이 부족분을 계속해서 그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죠. 앞으로 10년 동안 53조 원 정도를 메워야 되는데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근데 공무원들은 말합니다. 이제 신입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똑같은 수준의 연금만 받게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어떤 메리트, 흔히들 말하는 공무원으로서의 장점이 사라지는 것인데, 공무원으로서 희생당하는 것은 너무 많다. 노동자로서의 권리 같은 거 다 포기하고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는데 우리에게 이 정도 대우밖에 안 하는 것은 너무하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공무원들이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이 현재 그 공무원 연금 제도는 1960년도에 도입이 됐는데요. 그때는 기대 수명이 52세였습니다. 지금은 81세예요. 30살이 늘어난 거죠.
낸 거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되는 것이죠. 오래 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유지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개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손자, 손녀들이 이 빚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다. 이런 그때 만들었던 뜻입니다. 당시와 똑같이 비교하면 곤란하다는 말씀이세요. 예. 근데 지금 공무원들 반발이 거셉니다. 어제 공무원들 삭발했고요. 대통령 불신임 투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반발이 예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직접적인 피해자가 되겠죠. 하지만 저희는 지속적으로 새누리당은 아마 공무원들의 그 이해를 또 협조를 구하지 않을 수 없다. 대화는 계속해야 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야 되고요. 우리는 개정안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벌써 11월이잖아요. 연내 처리가 되겠습니까? 그분들 목소리 다 듣고 의견 수렴하고 이러다 보면 금세 시간 갈 것 같은데요. 이것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모든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는 것이죠.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필수의 문제다. 연내 처리를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는 수밖에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서는요. 예,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도 들어보죠. 당내 공적연금 TF팀의 간사를 맡고 계세요. 김성주 의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박근혜 대통령도 올해 안에 공무원연금 개혁 마무리해달라 이렇게 주문을 했고 새누리당은 의원 전원이 사인을 해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여기에 대한 입장은 뭔가요? 예, 그 연금은 노후 생활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예. 연금 제도를 바꾸려면 일방적으로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해 당사자들 간의 합의와 국민연금 등 다른 연금과의 관계를 고려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도 갑작스럽게 연내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렸어요. 그런데 새누리당의 입장은 이게 시간이 늘어지면 늘어질수록 우리 재정이 계속 펑크가 나는 거다. 따라서 어차피 개혁을 하기로 방향을 정한 이상 빨리 합의 보고 빨리 처리하는 게 낫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금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없이 일방적으로 더 내고 더 깎으라고 얘기하면 반발하지 않을 집단이 없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내놓은 개혁안 들여다보셨을 텐데요. 예. 심각한 결함이 있다 이러셨어요. 어떤 부분에서 심각한 결함을 발견하신 겁니까?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재정 안정화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예. 일단 노후소득 보장은 단순히 재정 안정화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나라의 노후 빈곤율이 45% OECD 최고 수준인데요. 예. 이 이유는 국민연금 등 연금 혜택을 받는 분이 현재 30%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평균 30만 원밖에 수령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후 빈곤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내세운 속에서 재정 분담 문제를 다뤄야지 현재 공무원연금 등은 비교적 다른 노후연금에 비해서 충분한 편인데 이거를 깎아내리는 것을 가지고서 개혁안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상향 평준화가 돼야 되는데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지 왜 공무원연금을 하향 평준화 끌어내리느냐 이 말씀이세요? 예, 공무원들도 지금처럼 노후 빈곤 상태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의 재정풀이 넉넉하면 뭐 좋겠습니다만 지금 어려워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이제 재정을 어떻게 늘리냐는 문제죠. 당사자, 즉 공무원들의 부담을 얼마나 더 늘릴 것인지, 정부는 그에 따라서 얼마나 더 부담을 늘릴 것인지, 이래서 충분한 노후생활 보장을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 돼야 되지, 현재 돈이 부족하니까 이걸 절감하기 위해서 깎자, 이거 더 내라,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 증세라도 해서 공무원연금 이 수준으로 계속 정부가 보전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실까요? 예, 저희는 조세에 의한 정부 부담률을 일정한 수준으로 올려야 된다고 하는 게 저희들의 일정한 주장입니다. 국민들이 과연 동의하실까요? 공무원연금을 메워주기 위해서 우리 세금을 더 걷는다? 이 부분을 국민적인 동의 얻어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렇습니다. 현재 이제 국민연금이 제대로 된 충분한 노후 보장이 안 되니까 개인연금을 가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근에 또 정부는 퇴직연금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했는데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거의 0% 제로 수준이고
개인연금의 이자율은 재형저축마도 못합니다. 그나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좋은 노후보장 수단인데 예? 이것을 약화시키고 대신 개인연금을 가입하라고 하는 건 국민들의 다른 호주머니를 더 많이 털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노후보장에 있어서는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기본이 돼야 한다는 게 저희들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그럼 통과시키겠다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이거 시기 정해놓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하시겠군요. 무리합니다. 무리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계산한 근거가 뭐냐. 예. 자료를 요구해도 정부가 자료를 주질 않습니다.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올해 서둘러서 작전하듯이 마무리 짓는 다로 얘기하면 야당이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작전하듯이 지금 마무리 짓는 것 같다 이렇게 보이세요? 일방적으로 처음에는 이제 연금학회가 마련해서 발표했다가 잠깐 후퇴하고 다시 정부가 이어받고 다시 새누리당이 받고 이렇게 일련의 과정들을 치밀하게 진행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당사자인 공무원들과의 합의도 거치지 않았고 현재 국민연금이 워낙 낮은 수준이니까 국민들이 공무원 연금만 특혜를 받는다고 하는 그런 불만을 여론에 업고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공무원들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아까 그 어떤 것이냐면은 지금 이제 명예퇴직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사기업은 일찍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데 공무원은 직업적인 안정성이 있지 않느냐. 그것만으로도 큰데 거기에다가 연금까지 계속 정부가 보전해줘야 되는 것은 과하다. 이게 국민의 전체적인 정서인 것 같습니다. 공무원도 같이 어느 정도 희생해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는요. 다른 OECD 국가들, 우리보다 경제력이 비슷하고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에 비해서 고용 안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예. 연금 제도도 굉장히 빈약합니다. 즉 국가와 정부에 의한 복지 제도가 제대로 충분히 보장이 안 되면 결국 개인이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소득이 충분한 사람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과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럼 결국은 정부가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재정 압박 요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각을 바꾸고 새로운 철학에 따라서 이 연금 제도를 재구성해야지 현재 형편없이 낮게 떨어져 있는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에 맞춰서 공무원연금을 끌어내린다고 얘기하면 하위 공직자들은 노후 생활 보장할 수 있을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까지 만났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 쇼. 예,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짧게 들었습니다. 이제 청취자 여러분 의견 듣습니다. 앞서 예고드린 번호죠. 02-2061-8585-8586-8587로 전화는 계속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자, 첫 번째 분 만나볼까요? 8587번으로 연결이 돼 있네요. 아,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십니까? 예, 서울 송파동에 사는 김영석입니다. 김영석 씨. 실례지만 어떤 일 종사하시는지 여쭤도 될까요? 아, 예, 회사원입니다. 회사원이세요. 공무원연금 개혁안 어떻게 보십니까? 예, 글쎄요. 저는 지금 앵커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어떤 생애소득의 공평성 관점에서 좀 얘기 좀 하려고 그래요. 아하.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이제 급여 수준은 낮고, 그렇지만 이제 일반 직장인보다는 또 세금을 내는 그 세율도 낮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은 급여 소득은 낮지만 세율도 낮기 때문에 직장인보다 이제 실질 소득은 그 갭이 아마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거기다가 말씀하신 대로 직업 안정성 때문에 직장인보다는 훨씬 더 오래 일하시잖아요. 결국은 생애 실질 소득 자체는 사실은 비슷한 수준이지 않을까. 예. 그런데 거기에다가 말씀하신 대로 아주 탄탄한 수준의 공무원 연금까지 갖추고 계시니까 결국은 직장인들의 삶과 비교해 보면 좀 불공평하지 않는가 전체적으로 볼 때. 공무원들이 희생해야 한다. 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쪽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만, 예.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 다만 그들의 삶을 생각할 때 너무 또 급격한 개혁은 좀 무리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하, 좀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 어느 정도 수준을 하고 또 10년 후에 다시 추이를 보면서 다시 한번 하고 이런 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김영석 씨 고맙습니다. 두 번째 분 연결해보죠. 8586으로 이번엔 걸려있네요.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예, 전주에 사는 조준상입니다. 전주에.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40대 중반입니다. 40대. 무슨 일 하세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이세요? 공직 예. 생활하신 지는 그럼 얼마나 되셨습니까? 13년 됐습니다. 13년 되셨어요. 예. 개혁안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연금이라는 건 공무원 연금을 포함해서 모든 국민연금, 공적연금 모든 연금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연금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당시에 예.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연금 아닙니까? 그러면 개혁이라는 것을 할 때 논의돼야 할 첫 번째 것이 그 원론적인 것. 어떻게 하면 행복한 노후를 보장할 것인가. 소득 대체율은 예를 들면 소득 대체율이라는 것이 평균 65% 이상은 되어야만 예. 행복한 노후가 보장이 된다고 여러 연구 결과가 발표된 바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득 대체율 65%가 필요한데 그 65%를 어떻게 해서 맞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그 포인트가 맞춰져서 핵심이 돼서 그런 걸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당정청에서는 예. 오로지 재정 안정화라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깎을 것인지만 순서가 고민하고 바뀌었죠. 있다. 순서가 바뀌었다. 네. 공무원들이 이 정도 갖고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된다. 방송 중에 나왔었지만 예. 국민연금 현재 소득 대체율이 39%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행복한 노후를 보장하기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알겠습니다. 노후가 보장되는 소득 대체율인지 이 당정청한테 묻고 싶습니다. 예. 그 사람들의 소득 대체율은 과연 41%를 가지고 살려고 하는 것인지 모든 국민을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모든 국민을 불행하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이런 걸 묻고 싶습니다. 조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분은 행복한 노후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달라 이 말씀하셨어요. 8585번 연결해보죠.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시는 누구세요? 예, 부산에 사는 정철문이라는 부산의 정철문 선생님.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핵심은 보존해준다는 말에 핵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전해준다는 말에?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보존해준다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깎는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정부가 그 자금을 메워주는 거라면 의미가 없다? 예, 그렇죠. 그러면 두 쪽 다 정부 여당과 공무원 노조 쪽에서 잘 짜여진 각본대로 서로가 연기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면 정부 쪽에서 손해볼 거 없잖아요. 국민들이 개혁한다는 이미지를 보이고 결론적으로 표를 이런다는데 개혁한다해서 무슨 표를 읽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이 더 잘 찍어주죠. 정 선생님 그 말씀은 공무원 쪽에서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적당한 선에서 보존으로 합의 본다면 또 그쪽도 손해볼 거 없는 거잖아요. 정 선생님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깎아야 된다? 그렇죠. 지금보다 더 깎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지금 양쪽에 하여튼 각본대로 잘 연기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보세요. 앞에서 근데 공무원분께서는 이 정도로는 행복한 노후 보장 절대 안 된다 하시던데요? 그래요. 그러면 공무원 안 하면 돼요. 예, 안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안 해도 할 사람 많아요.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 선생님이었고요. 이번엔 8587번인가요? 예,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대전에 사는 정창영입니다. 대전에 사시는군요. 어떤 일 하십니까? 현재는 공무원 명예퇴직하고요. 경비 일 좀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예, 은퇴 공무원이시네요. 예. 은퇴 공무원께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저희가 지금 한 35년 정도 근무를 했는데요. 예. 군 경력 포함해 35년을 근무했는데 초창기에 월급을 한 5, 6만 원 정도 수령을 했어요. 그 당시 회사원들 같은 경우는 15만 원 정도 수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몇 급으로 출발하셨어요? 예? 몇 급으로? 9급으로. 예. 5, 6만 원 받고 출발하셨어요. 예. 예, 그랬는데 현재 연금만 바라보고서 열심히 근무를 했고 정년까지 회사원들처럼 정년을 채운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갖가지 압박이라든지 업무 실적이라든지 것 때문에 주로 이제 명예퇴직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도 그랬는데 종전에 연금관리공단에서 자금을 갖다가 잘 운용했으면 이런 결과가 안 나타날 텐데 자금 운용을 못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그래서 날리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와서 자금 부족한다고 그래가지고 퇴직자까지 다 소급을 해가지고 재정안정기금을 부여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고. 알겠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연금은 저희들하고 상상할 수 없는 상황에
뭐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이 바뀌어가지고 1년 동안 국회의원들은 어떠냐? 1년간만 해도 연금 받다가 어마어마한 금액을 정 선생님, 정 선생님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의 전화가 지금 폭주하고 있습니다. 전화가 마비 상태에 이를 정도로 많이 들어오는데요. 일단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이 정도로 전화 참여가 많다면 다시 한번 기회 또 마련을 해봐야겠네요. 전화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